안녕하세요. 선형대수 3장 행렬식 그중에 2절 행렬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 1절은 행렬식의 개념과 연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행렬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렬식이 어떤 거고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교환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행렬식은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기본행 연산을 했을 때 행렬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차 정방열에 대해서 두 개의 행 또는 두 개의 열이 같은 경우에는 행렬식이 0입니다.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이 똑같으면 기본행 연산을 하게 되면 이쪽이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0이 됩니다. 행렬식이. 자, 두 번째 정리는 두 개의 행을 서로 바꿨을 때 행렬식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정방렬에서 한번 1열과 2열을 바꿨을 때 행렬식을 계산해 보니까 부호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 정방행렬 가지고 역시 행을 바꿨을 때 계산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호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증명을 해야 되지만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고 하는 성질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행변환을 했을 때 행렬식이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연습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두 개의 행렬식에 하나의 행렬이 있고 그거에 전체 행렬이 있을 때 그거의 행렬식은 동일하다 언급을 했었는데 행벡터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걸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성질이 만족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행렬의 곱의 행렬식을 구할 때 이걸 구해서 A와 B를 곱하기 해서 나온 결과의 행렬을 가지고 행렬식을 계산하는 것보다 각각의 행렬식을 계산을 하고 그걸 곱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A 행렬과 B 행렬이 있으면 각각의 행렬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개를 곱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의 행렬식을 계산하면 요것이 되는데 이걸 곱하기 해서 나온 행렬을 가지고 행렬식을 구하지 말고 그냥 A의 행렬 구하고 B의 행렬 구해서 곱하기 해주는 것이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행렬식은 어떤 행 또는 어떤 열의 원소에 같은 수 K 값을 곱해서 얻은 행렬식은 처음의 행렬식의 K 값을 곱한 거랑 똑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을 때 즉 두 번째 행에 K를 곱했죠. 요 곱하기 한 요 행렬의 행렬식은 원래 행렬에 K를 곱한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어진 행렬에 특정 열에다가 K를 곱했다. 그러면 원래 행렬에 K를 곱한 거랑 똑같다 이 얘기죠. K를 곱하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정리 3-6번은 자, 한 행에 또는 한 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0이면 행렬식은 0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요거 경우는 세 번째 열에 다 0이면 뭐 사루스 공식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0이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행 사다리꼴을 구하면 행렬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다 0이 되는 게 있다. 그럼 무조건 요거는 행렬식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3-7번. 자, 상부 삼각행렬 또는 하부 삼각행렬, 즉 삼각행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이 밑에가 다 0이면 이 여기 대각항의 곱이 바로 행렬 C값이 된다 이 얘기죠. 즉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이쪽은 다 0이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하부 삼각행렬인데 요 세 개만 곱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곱하면 여기 0이 들어가 있어서 다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대각항의 곱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행렬식을 구할 때 행사다리꼴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행렬식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자, 요거는 뭐 대각행렬이죠. 그럼 이거 세 개만 곱해주면 바로 행렬식 값이 됩니다. 자, 여기 하부 삼각행렬은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다 0이기 때문에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요것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당연 단위행렬은 여기 다 1이니까 무조건 1이 됩니다. 단위행렬은 행렬식이. 자, 상부 삼각행렬 또는 하부 삼각행렬이 가역적, 즉 역행렬이 존재한다. 는 것은 이제 요 삼각행렬이 가역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 얘기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저 뭐가 아닌데 뭐 3, 0, 4,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요렇게 여기 다 0이에요. 그럼 이거는 삼각행렬이죠. 왜냐하면 대각선 밑에 있는 게 다 0이니까. 근데 요 대각선에 0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럼 곱해주면 뭐가 돼요? 행렬식은 0이 되죠. 행렬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역적이 안 된다는 거죠. 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이 가능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수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삼각행렬이 가역적이 되려면 요거는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대각선상에 있는 모든 성분이 0이 아니어야 된다. 이 대각선상의 모든 성분, 대각항이 0이 아니어야 요것이 0이 아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삼각행렬이 인버터블이 되려면 대각항이 모든 AI가 I하고 J가 같은 거죠. 여기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삼각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자, 정리 3-9번. 기본행 연산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배를 곱하는 거는 행렬식의 K배를 곱하는 것과 같다. 두 개 행을 교환하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생긴다.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의 행에다 K를 곱해서 다른 행에다 더했을 때는 행렬식이 변하지 않는다. 이제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변한다죠. K배를 곱하면 K배만큼 변하는 거고, 교환을 하면 부호만 변한다. 그러나 하나의 행에다가 K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행렬식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에 요 행렬의 행렬식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행렬에 대해서 기본행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더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행렬식이 변하지 않겠죠. 아까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 역시 행렬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으로 마이너스 9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역시 행렬식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면 삼각행렬이 됐기 때문에 대각선만 곱해주면 마이너스 7이 되고 이것은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 값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행렬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잘 보니까 세 번째 행을 첫 번째 행하고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행을 바꿀 때는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 빼주고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원래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 값하고 동일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주면 역시 마찬가지 행렬식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방법은 행렬식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요거랑 요거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대각항의 곱이 바로 행렬식이 되게 하려면 삼각행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꾸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뀐 거고요. 이게 바뀌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삼각행렬이 되니까 이 주대각선만 곱해주면 행렬식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3장 2절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을 기본의 연산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선형대수, 특히 행렬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렬식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느냐?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사르스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여인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의 연산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 번째 방법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많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